앞서서 석양별곡 영상을 녹음하고 바로 이어서 고인도 날못 보고 한스마 세한스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평시조죠, 시조. 시조. 우리 시조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돼. 평시조랑 사설시조로 나눠보면 되죠. 평시조는 이제 원래 시조의 어떤 형식이 지켜지는 시조라고 보면 되죠. 원래 시조. 쉽게 말하면 원래 시조. 원래 시조는 평시조 형식이었어. 근데 사설 시조는 조선시대 후기로 갈수록 후기로 이제 가서 평시조의 형식이 깨져요. 형식 깨짐. 그래서 나타나는 시조가 사설 시조예요. 우리 평시조의 어떤 형식을 좀 알아볼까? 평시조 형식 여기다 써볼까요? 형식, 평시조 형식. 일단 3장 구성입니다. 3장은 세 줄이란 뜻이에요. 세 줄짜리란 뜻이고 사음보로 쓰여요. 음보는 한 호흡에 끊어 읽는 단위입니다. 끊어 읽는 단위죠. 네 덩어리로 끊어 읽는다 이 말이에요. 글자 수가 좀 정해져 있어. 뭐 3, 4, 3, 4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4, 4, 4, 4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이렇게 써볼게 쌤은. 이런 식으로 뭐 이게 초장이고 여기가 중장이고 여기가 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장 중장 뭐 이 정도는 요렇게 이런 데는 다시 할게요. 뭐야 이거 다 지워져 버렸네. 다시 써야겠네요. 이게 참 힘들어요. 3장 3줄 그리고 4음보. 이 음보는 한 호흡에 끊어 있는 단위죠.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뉘고 이렇게 음수율이 세 글자, 네 글자, 뭐 사사도 가능해요. 헷갈리니까 쓰지 않을게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쓰이고 음보는 이렇게 나뉘고 글자 수에게 세 글자, 뭐 네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뭐 한 음보에 뭐 한두 글자씩 뭐 늘거나 줄거나 가능합니다. 뭐 두 글자 써도 되고 네 글자 써도 되고 다섯 글자 써도 되고 그렇죠. 근데 요거는 꼭 지켜야죠. 요거는 세 글자로 지켜야 되고 반드시 고정. 무조건 세 글자. 그리고 여기는 다섯 글자 이상, 뭐 다섯 여섯 글자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시조의 핵심이죠. 하이라이트.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세 줄로 돼 있고 4음보고 한 음보에는 뭐 세네 글자 정도인데 한두 글자 줄거나 늘어도 되고 근데 종장의 첫 음보는 세 글자로 무조건 고정. 두 번째 음보는 다섯 글자 이상 음보가 그렇다는 거죠. 고인도 날못 보고 볼까요? 이 고인도 날못 보고는 이황이 있었어요. 이황은 조선시대 문신 4대부죠. 그래서 이건 4대부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부 시조. 4대부 시조고 이분은 1,000원짜리에 새겨져 있는 우리 지폐에 새겨져 있는 위인이죠. 성리학 연구에 전념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 길러내고 노래도 시조도 썼어요. 이런 한시도 쓰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내용 볼까요?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 고인을 못 봐도 여단길 알패 있네. 여단길 알패 있거든 아니냐고 어쩔꼬. 이렇게 음보 끊어서 읽으면 돼요. 한두 글자 정도 뭐 두 글자인 것도 있고 해서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는데 이 종장의 첫 음보는 세 글자로 고정이고 두 번째 음보는 다섯 글자. 이렇게 잘 지켜 썼죠? 내용 볼까요? 음보는 뭐 그렇다 치고 내용 볼까?
고인, 이 고인은 옛사람을 말합니다. 여기 보이죠? 옛사람. 여기서는 성현, 유교 성현을 말해요. 그래서 이 시조는 좀 유교적인 어떤 내용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유교, 성현, 옛사람인데 유교 성현을 말합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 비슷한 문장 구조가 이렇게 두 개 반복됐잖아. 그래서 이거는 대구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봐. 자, 근데 우리가 요걸 한번 체크를 해볼게. 고인이 이미 죽었으니까 날 못 보고 나도 죽은 사람 못 보니까 서로 못 보네. 그죠? 고인을 못 봐도 여단길 앞에 있네. 이 여단길은 가던 길이야. 여단길 뜻이 뭐라고요? 가던 길. 옛날에 여다가 조선시대 때 가다란 뜻이었어. 지금으로 치면 가다란 뜻이에요. 지금 없어진 단어가 됐지. 알페 있네. 그 사람들이 가던 길이 내 앞에 있구나.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냐고 어쩔고 아니 가고 어쩔 것인가. 서리법 쓰였죠? 이 고가 의문형 어미예요. 그지? 그래서 서리법 가겠다는 말이죠. 이 길을 내가 그 사람들이 가던 길을 가겠다. 맞지? 그래서 학문 수양에 대한 어떤 다짐을 표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여단길은 고인이 가던 길이고 그래서 학문 수양의 길이죠. 학문 수양의 길입니다. 학문을 공부하는 학자들의 길이죠. 그죠? 자, 이 선생님이 이게 형광펜을 친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니까 한 행의 마지막이 다음 행의 첫 번째로 이어지고 또 그 행의 마지막이 다음 행의 첫 번째로 이어지는 이런 구조를 연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조에는 연쇄법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조는 고인의 삶을 본받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시조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특징 한번 정리해 볼까요? 특징. 네, 이건 사대부 시조고 특징만 써볼게. 고인의 걷던 학문 수양의 길을 글씨가 좀 이상하죠. 학문, 문 다 쓸게요. 고인이 걷던 네 비유했죠. 걷던 길에 비유했습니다. 비유함. 그리고 두 번째 서리법을 활용했죠. 서리법 사용. 그래서 의지 강조했죠. 나도 그 길을 걷겠다. 나도 열심히 공부하겠다. 세 번째 사음보. 뭐 당연한 거죠. 쓰였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사대부 시조였던 고인도 날 못 보고. 네,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음 한수마 세한수마. 요거는 사설 시조예요. 조선 이제 후기 때 형식이 깨져서 평시조 형식에서 벗어나는 시조가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사설 시조입니다. 내용을 좀 볼까요? 한수마 세한수마. 이 가는 한수마, 가느다란 한수마. 지금 누구를 부르고 있습니까? 한숨을 부르고 있죠. 의인법이 쓰였죠. 한숨을 부르고 너라고 표현하잖아. 의인법.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이 니은다는 의문형 어미라고 했죠. 그래서 들어오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냐? 한숨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고무장지 이게 다 지금 뭐냐면 여기 다 설명이 돼 있지. 여기. 이거 보면 돼요. 그래서 뭐 그 창문, 그리고 이제 창문 잠그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가 창문, 문과 창문 종류. 그리고 여기가 잠그는 장치, 잠금 장치죠. 내가 문, 창문 다 닫고 잠갔는데, 꼭꼭 잠갔는데, 이렇게 꼭꼭 잠갔는데, 병풍이라서 덜컥이죠. 접은, 족자처럼, 이 족자처럼입니다. 대굴대굴. 말았느냐, 이 니은다도 의문형. 그죠? 말았느냐,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느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한숨이 마치 외부에서 방으로 들어와서 내가 한숨을 쉬는 거다. 이런 발상이 드러난 거죠. 발상. 그래서 내가 한숨을 막아보려고 문도 잠그고 닫고 해봤는데 이 좁은 틈으로 마치 족자처럼, 이 족자는 뭐냐면 그 병풍이에요. 병풍.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그 조선시대 때 이렇게 양반 앉아 있으면 뒤에 막 그림 그려져 있는 종이 있죠. 요걸 접어서 보관한단 말이야. 종이 접은 것처럼 얇게 접혀가지고 문틈 사이로 들어와서 나한테 오냐, 한숨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어인지 한번 봅시다. 어인지 세 글자죠. 그래서 사설시조에서도 종장의 첫 음보는 세 글자로 지켰어. 음보 한번 따져볼까? 너 온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그래서 6글자, 4글자, 3글자. 오, 완벽하게 지켰네. 그죠? 어떤 일인지 너 온날 밤이면 내가 잠을 못 자는구나.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깊은 시름의 화자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죠. 그래서 요건 이제 이걸 알아두면 돼. 외부에서 방으로 들어와서 한숨이, 내가 그래서 한숨을 쉰다는 그런 발상이 재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악을 알 수 있죠. 이건 재밌는 표현을 해악이라고 합니다. 재밌는 표현. 해악적인 특성이 있고, 그리고 한숨을 의인화시켰다는 의인법 쓰였고, 의문형 어미도 쓰였고, 그리고 이렇게 대상들을 열거하면서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열거법도 쓰였고요. 이 정도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숨을 막고 싶어서 막 문을 꼭꼭 잠갔는데 못 막은 화자의 상황이 나타나죠. 특징을 한번 볼까? 특징 1. 사소한 생활 속 사소한 사물들을 열거하며 진솔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했죠. 정서 표현했죠. 그리고 한숨을 의인화했죠. 그래서 삶의 애환을, 애환입니다. 애환. 뭔가 슬픔이 있으니까
해학적으로 표현했죠. 한숨을 쉬겠죠? 해학은 재밌는 표현을 해학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사음보 율격에서 이탈하여 장형화된 형식이 나타납니다. 이 나타남, 이게 이제 사설시조의 특징이죠. 이 사설시조는 평시조랑 다르게 장형화된 뭐 중장, 초장이나 중장이 길어져요. 그래서 사음보에서 이탈해서 장형화가 됩니다. 장형화가 길어졌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네, 그럼 활동을 한번 볼까? 내용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활동 보자. 이것도 다 얘기했으니까 이 여단길은 뭐였죠? 학문 수양의 의지였죠? 의지, 그치? 넘어가고요. 다 넘어가고 4번 볼까? 이 사설시조의 설명 볼게요. 종장은 평시조랑 비슷한데 초장, 중장 그중 어느 일부가 장형화돼요. 사음보에서 이탈해서. 그리고 내용상으로 웃음의 미학, 뭐 감나물려에 대한 관찰 뭐 이렇게 써있죠. 내용을 이룬다. 감나물려는 평범한 사람을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을 말하고요. 해학과 풍자의 차이는 이 풍자에는 이제 비판의식이 들어가. 근데 해학은 비판의식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재밌으면 해학이고 비판을 넣어서 웃기면 풍자입니다. 둘 다 웃음을 유발하는데 풍자는 상류층이나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나고 해학은 그런 거 없이 뭐 우스꽝스러운 표현, 모습 등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하면 해학이에요. 우리 한수마, 새한수마에는 비판의식은 없으니까 한숨을 사람처럼 표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듯한 발상이 재밌으니까 해학이죠. 네, 그리고 일상적 언어와 잡다한 사물, 진솔하고 구체적인 생동감, 경쾌한 액상과 재담의 효과 뭐 이런 게 나타납니다. 이건 볼까? 가나 두 형식을 비교해보자. 당연히 나가 길죠. 그렇죠? 가에 비해 나가 길죠. 길이가 길지. 사음보에서 이탈해서 장형화 됐으니까. 소재의 어떤 표현은 어때요? 소재와 표현이 갖는 특징은 어때요? 나에는 잡다한 사물, 이제 나열돼 있죠. 창, 자물쇠, 창문 이런 거, 문 이런 것처럼. 그리고 고달픈 삶을 노래하면서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해학적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시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